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속속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입추이네요. 입추. 가을이 온다는 얘기죠. 이제 뭐 8월 초순을 입추를 넘었으면은 아주 무더위는 이제 어느 정도 꺾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복이 지나고 처스가 오면 이제 가을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참 옛날에 그 선현들이 이 정해놓은 절기가 정말 기묘하다 할 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아 돌아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계속 뭐 여러 참 혼란스럽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계절은 돌아옵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사회, 정치 사회, 경제 정치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마치 그 정권 말기 증세가 여기저기서 그냥 노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8월 7일 경기 시사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 기사를 쉽게 전해드리는 명품 시사들 8월 7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4단계를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주도 연장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도 집계가족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천명대를 전국적으로 본다면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만 보면은 계속 9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주, 그러니까 7월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그리고 8월 지금까지 8월 5일까지 91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왜 1000명 이상이 되면 4단계거든요. 확진자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이 3단계인데 왜 42일간 계속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각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8월 15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8월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수도권이 4단계 기준은 안 되는 911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왜 3단계를 적용 안 하고 4단계를 적용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 4단계의 큰 차이점은, 일단은 4단계는 집합 금지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집회 행사 같은 것도 4단계면 전면 금지하는 데 비해 3단계는 49명까지 허용하고 4단계 되면 1인 시만 허용한다. 이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8월 8일로 행사를 앞두고 집회를 앞두고 계속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3단계 확진자 기준으로 하면 1000명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자영업은 매출이 반토막이 났는데 거리두기를 또 2주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엄포나 호소만으로는 대유행을 못 잡는다. 지금 이런 통제 방식은 안 된다는 얘기, 여야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백신이 확보 안 된 7월, 6월 하순부터 7월 한 달, 지금까지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접종률 90%를 기록한 하고 있는 고령층에서 이미 확진자가 2달 사이에 2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되면서 돌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그랬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집단 면역 기준을 90%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백신이 없어서 6월 20일경부터 7월 한 달, 8월 초까지 지금 백신이 없어서 계속 그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또 우리는 여러 나라들,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도 입국 제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4천만 회분을 들여오기로 한 미국의 노바백스가 사실상 올해 들어오기 힘들다. 미국 FDA 사용 신청을 4분기로 연기하면서 올해는 들어오기 힘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4천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한 노바백스가 금년에 도입이 힘들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백신 접종은 차질이 없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은 계속 매매 수급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수급 지수가 107.9를 기록해서 최근 들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이 작년 1년 전에 4억 3천만 원이 된 것이 6억 3천만 원으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40대 중반 가정이 도대체가 1년 사이에 이 오른 전세금은 어디서 준비하느냐. 도둑질 말고는 마련할 길이 없다는 청와대의 청원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서울의 매매 가격은 평균 1년 전에 6억 2천에서 11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빗발치자 겨우 4년 만에 내놓은 대책이 공공공급인데요. 공공공급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계속 처리안이 나올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공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토지를 선납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허가를 받고 진행하고 건축하는데 뭐 5, 6년 내지 길게는 7, 8년씩 걸리는데 토지를 LH공사, 그 말씀만 LH공사에다가 선납을 해 주면은 LH공사가 시행사가 되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도무지 국민들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죠. 작년에 8.4 대책, 1년 전에 내놓은 대책이 완전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마치 금융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 새로 들으시면서 또 금리가 올리면 집값이 잡힐 것을 생각하지만 금리가 올려도 집값 잡기 어려운 4가지 이유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는 데다가 실물 자산 가치가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또 수도권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고 이자보다 주택이 더 올라간다. 과거에 14년을 조사해 보니까 기준금리를 올려도 대출을 더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금리 올리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정부 경고를 맞지 않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을 잡을 수 없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수요 공급의 시장의 원리를 외면하고 계속 공공공급을 주장하거나 수요를 규제하거나 이런 정책을 지금 4년 반 내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좌파 정부의 특징이라는 것이 시장의 원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시장을 완전히 우습게 하는 어, 큰 정부를 주장하고 정부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9억 이상 아파트 중개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뭐 워낙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임금은 급등을 큰 폭으로 인상시키고 주 50시간 하죠. 이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기업들의 반기업 규제는 계속 늘어나고 세계 최강의 강성 노조인데도 해고자 실업자까지도 유급 노조이 되어서 핵심 사업장까지 정계에서 파업할 수 있도록 이런 친노 정책을 하니까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거의 뭐 일자리 제가 얼마 전 보도에서 보니까 사회 나오는 청년의 16%만 정규직을 가지고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거의 30% 정도 일자리가 아예 처음부터 없고 나머지도 되게 알바다예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 가지고 알바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알바도 있다고 합니다. 922억을 들여 가지고 8,800명에 대해서 하루 6시간만 분리수거장에 앉아서 소개만 해주면은 이런 것은 이쪽 뭐 이런 것 저쪽 소개만 하면은 월급이 16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런 일자리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뭐 폐지는 이쪽에 뭐 플라스틱은 이쪽에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하루 6시간 앉아 있으면은 월급 160만 원 준다. 이런 청년들을 완전 스포일 시키는 일자리.
이렇게 이제 한 6개월 하고 나면 또 실업급여를 또 이만큼 또 받습니다. 또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끝나면 또 알바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 시절을 보내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완전 청년들을 스포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난 최저임금 4년 동안에 이제 종업원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만 31만 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는 37만 명 줄고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31만 명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자리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또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을 각종 공공기관에 다 하게 하면서 이것 때문에 청년인지 나이든 장년인지를 알 수가 없는 채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채용이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과기정통부의 산하 25개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니까 70%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중국인이 합격해서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2017년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다 뭐다 우수 인력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스카우트까지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한국은 거꾸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경쟁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나라가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찹니다. 그런 가운데 고용보험을 10조 원을 다 탕진하고 박근혜 정부가 남겨놓은 고용보험 기금 10조 원을 다 탕진하고 이제 고용보험료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0조 2,544억 원을 고용기금이 적립돼 있었지만 지금 다 써버리고 지금 고갈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본래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쌓아둔 기금인데 이것도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저기 막 써댑니다. 고용보험금 지급 외에도 그냥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등등 막 그냥 이 문재인 정부 특징은 재정도 바닥을 내고 국가 부채를 채무를 1,000조 원까지 이렇게 국가 부채 개념은 넓은 의미의 부채 개념이 2,000조가 넘는 상황이고요. 그 재정 위기가 임박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각종 쌓아둔 기금들을 다 뒤져가지고 기금들을 거의 거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기금뿐이 아니고 건강보험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기금 뭐 등등 각종 기금들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있는 돈은 다 끌어내서 쏘고 있습니다. 탕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탕진이란 말 적합합니다. 국정 능력이 없으면서 돈은 있는 대로 다 꺼내서 탕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5.4%까지 떨어졌 5.4%로 떨어졌습니다. 금년 초에 6.3% 있던 것이 5.4%까지 떨어지고 일자리가 7월 달에 94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한 달 새 94만 명 일자리 94만 명 증가하면서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가 94만 명으로 나오면서 테이퍼링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는 것이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계속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42,000 달러, 42,810달러까지 올라가 있고 오늘 아침에 이더리움은 2,89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런던에서 이더리움을 하드포크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했다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발표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이번에 비탈릭 부테린은 수수료, 가스비를 체계를 개선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수를 줄이면서 이더리움 2.0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더리움의 뭘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 같은 것이 훨씬 적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비탈릭은 이더리움 에너지 소비량이 99%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취약을 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친환경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99% 감소한다 그러면 굉장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49,000 달러까지 가고 있는데 달러 기준으로 이것이 지금 대형 악재에도 크게 영향을 보이죠. 급락을 하지 않고 있다. 둔감하고 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거죠. 그다음에 가격 등락폭도 줄어들고 있고 주말에는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이제는 공식이 깨지고 있고 김치 프리미엄, 역김치 프리미엄, 한국 오히려 더 싸다. 비상경이 더 싸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민주화를 외친 16세 영국 사업가가 Y콘이라는 걸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소유한 사람들이 특히 많이 소유한 고래들이 너무 지배구조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반대해서 코인 수가 아니고 투자자 수에 따라서 투표권을 주는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이런 코인을 16세 사업가가 만들어냈다는 얘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에서 드디어 4,9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때 4,4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4,9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더리움도 3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331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3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은 지금 331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실현하면서 팔자로 나서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고점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고용 발표에 예상보다 더 큰 호조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쪽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이 1위 기업들이 위태롭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니케이에서 세계 70대 품목, 세계 1위 품목을 조사했는데 한국은 7개에서 5개로 줄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준 것이 중국에 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행 LCD나 조선이 종래 한국에서 한국이 1위였는데 중국에 1위를 내줬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한국이 1위를 내주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세계 1위 품목이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1위 품목이 12개에서 17개로 늘어난 데 비해서 우리는 오히려 7개에서 5개로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것이 한국에서 기술을 이전해간 바로 LCD 같은 이런 중국이 가져갔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족쇄만 치우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력 산업을 육성한다고 어쩐다 하면서 이번에 반도체도 반도체 대통령까지 방문하고 또 배터리도 육성한다 하지만 정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족쇄만 채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중국이 외치면서 따라오고 있고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일본도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반도체 공장 하나 세우는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대만은 2년 걸리는데 우리는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각종 규제와 또 그 공장 부지에 지역 주민들의 세법들 때문에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2달이 바쁜 1년, 2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속에서 5년이나 더 걸려 공장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기업이 역시 우리는 기업이 없으면 스포츠도 안 됩니다. 현대차에서 양궁 첨단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고 SK에서 펜싱 핸드볼을 지원하고 포스코에서 체조, 대한항공 배구를 지원하는 등 계속 기업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프로도 마찬가지. 말만 프로죠. 전부 기업이 지원하고 있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전부 기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업들은 법인세도 내고 고용도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스포츠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도 우리 좌파에 물들어 있는 정부나
또 뭐 586, 지금은 386, 586 됐죠. 세력들은 계속 반기업 정책만, 기업은 마치 국민의 공적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현재 2%에서 절반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전기차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18%, 폭스바겐이 13%, 현대차 그룹이 7%에 불과합니다. 한국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국에서는 노조의 현지 생산을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마저 놓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시장이 금년에 2천억 달러인데 2030년 10년대에 7조 달러까지 클 것인데, 공장을 짓는 것도 노조와 합의를 봐야 되는, 우리나라 굉장히 불리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배터리가 또 굉장히 미국 시장의 조기 확대 길이 열릴 전망이라는 밝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EU는 군비 경쟁하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 전기차 전환을 5년 앞당겨야 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30년에 판매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해야 된다. EU는 2035년에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를 할 것이다. 한국은 2050년에 가서야 친환경차 보급을 97% 한다고 하니까 한국이 너무 지금 늦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전기차 시대이다 보니까 혼다에서 2,000명의 조기 퇴직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기 퇴직은커녕 오히려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장을 또 미국 시장을 우리가 미국의 전력에도 또 제동을 걸고 있는,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탄소 중립세가 유럽이 2023년부터 부과한다고 했는데 미국도 여기에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탄소 국경세가 지금 굉장히 차갑게 발등에 불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환경 문제가 개도국은 과거에 선진국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많이 파괴했다는 얘기고, 선진국은 현재 개도국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해서 서로 넷삭 공방이 심하고 있다는 얘기고, 글렌우드 PE라고 하는,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가 사모펀드 회사죠. 약지라고 하는 사모펀드 회사 SK그룹 두 곳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계속 스타트업을 규제합니다. 지금 규제하고 있고, 지금 이게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플랫폼 산업으로 가는데 이 플랫폼을 계속 규제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업권에서 자기 직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새로 나오는 플랫폼을 규제합니다. 기득권과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성장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로톡 같은 경우에 기존 법률회사들이 계속 지금 대한변협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죠. 그런 가운데 중고차 규제도 중고차도 국내차 20조 시장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규제를 받고 있고, 또 해운사도 지금 한진해운이 없어진 다음에 HMM이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공정위가 이것을 과징금을, 해운사 23곳, 그에 이제 중소 해운사인데 8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오히려 배를 팔아서, 지금 배가 없어서 난리인데 수출품을 나르지 못하고 있는 판인데 배를 팔아서 과징금을 내야 할 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탈탄소 과속으로 철강업체는 전기료 매물 비용 68조 원에 달해서 30년간 벌은 비용을 고로를 바꾸는데 써야 될 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주력 산업의 실험을 얼마나 깊게 하는가를 아침에 3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반면 실리콘은 네거티브 규제와 자유로운 고용이 한국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고급 인재들이 몰려드는 스타트업 천국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도시 창업 생태계 순위가 미국 실리콘밸리 1위고 미국 뉴욕, 영국 런던이 2위, 심지어 중국 베이징이 4위인데
한국 서울은 2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가 부족하고 해서 미중 화물 노임이 5배나 올라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규제 공항으로 Only in Korea라고 OINC, Only in Korea 리스크라고요. 그래서 조롱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 주재 외국 기업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을 오잉크라고 합니다. Only in Korea. 한국에만 너무나 많은 규제가 많죠. 한국에서 기업할 때 외국 기업들이 힘든 상황을 오잉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고이건 회장의 상속세가 60% 보고되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잘 읽으면 조롱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한국이 잘 될 수 있겠냐는 조롱거리 기사입니다. 한국은 뭐 거기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조업 해킹이 1년 사이에 4배나 늘어났다. 지금 제주 글로벌 해킹 피해가 2020년에 3,900건이면 지금은 5,20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 공장이 아주 위험하다.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지만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해킹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아직도 윈도우 95를 쓰는 공장이 수두룩하고 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보안 시장이 연 20%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디지털화되면서 보안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최근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의 스텔스기 F-35를 도입하는 걸 반대 운동을 했던 충북 동지애라고 하는 단체 혐의를 받고 있는 동지들이 원수님 전사로 사자는 힐스 명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청주 간첩단은 북공작의 빙산 일각이다. 뭐 이번에 이 청주 간첩단이 중국에서 받은 돈 2만 달러, 한국 돈 2천만 원 정도입니다.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 간첩 활동을 하는데, 이 북한이 지금 너무 간첩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간첩이 많기 때문에 활동 자금을 많이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까지 나옵니다. 남한의 간첩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 국정원은 간첩을 이번 정말 이거 오랜만에 정주 간첩단 얘기가 나온 것인데, 간첩 잡았다는 얘기 전혀 문정부들로서 별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건데 이번에 주목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대선 준비단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과에 출마하려고 하고 여당의 고위 대표들, 고위 여당 인사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재난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끌어다 썼는데, 공교롭게 그 끌어다 쓴 예산이 F-35기 스텔스기 도입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스텔스기 도입 예산을 끌어서 재난지원금을 준 거죠. 국가 안위는 아무 온데간데 없고 안중에 없고 오직 지금 내년 대선을 위해서 돈 퍼주는 거, 현금 살포하는데 몇 점 주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청주 간첩단이 반대했던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노력 끝에 국회에서 이런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국방 예산, 특히 그 스텔스기 F-35기 도입 예산을 끌어다 쓴 것이 아니냐, 이런 근데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김여정의 한마디가 나오자 결국은 연합훈련을 3년째이면 쪼그라들어서 실제 필드 훈련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컴퓨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축소한다. 허울 뿐인 훈련이다. 결국은 김여정 한마디로 남남 갈등과 한미 균열을 촉발하면서 북전술에 놀아나오니 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이 상실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주장이 당연히 군사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갱락구를 110군데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심지어 핵탄두 1000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간의
경제 쟁패뿐이 아니고 무력 쟁패가 이제 바야흐로 가시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안보에 별 관심이 없이, 심지어는 최근에 원전을 폐기하는 대신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기를 북한을 경유해서 수입하는 하자는 얘기가 탄소 중립 위원회가 난 국가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보고서에 실릴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안보상의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속에서 미중 쟁패, 더 크게는 미일, 중북, 미일, 한국, 미국, 일본 군사적인 쟁패까지 거의 지금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세계 최인류인 원전을 폐기하고 대신에 전기를, 러시아와 중국의 전기를 북한을 경유해서 수입해오자, 이런 얘기를 국가 탄소 중립위원회 보고서에 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 실정입니다. 정말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여러 가지 복잡한 논란들이 많은데 이 에너지 문제, 안보 문제는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좀 이렇게 짚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계 인류의 아랍에미리트에 200억 달러의 원전 수출을 했던 나라에서 그걸 다 폐기하고 9개만 현재 24기가 가동 중인데 9개 남겨 다 폐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기를 북한을 경유해서 수입해온다. 지금 우리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수입해온다. 북한의 우리의 에너지 목줄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